기초 튼튼, 실력 쑥쑥, 투자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시간, 상암동 주식 1타 강사 이성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수업이 진행될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네,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누차 강조를 드렸는데요. 보통 이제 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고 저희 1타 강사도 보고 그러시겠지만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쓴 리포트를 읽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오늘은 증권사 리포트를 투자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 증권사 리포트는 증권사 개별 홈페이지 또 HTS 포털에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지만 모르는 용어도 많고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증권사 리포트를 차근차근 알아보기 위해서 Q&A 시간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궁금증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증권사 리포트에는 왜 매도 의견이 없을까? 여러 가지 투자 의견이 있지만 이상하게 매도 의견을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2017년부터 2021년 작년까지 5년 동안 국내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들을 쫙 봤더니 매도 의견이 나온 게 불과 0.14%, 1000건에 한 건이 조금 넘는 거죠. 매수 의견은 92%, 중립 의견이 11.4%입니다. 같은 기간에 외국계 증권사가 낸 리포트를 조사해 봤더니 매도가 전체 15.8%, 매수가 50.17%,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매도 의견 비중이 높죠.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매도 의견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우선 이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 리포트 때문이다 하면서 투자자들이 항의를 하고 전화 걸어서 반필 조심해라. 심지어는 과거에는 그 증권사의 투자자들이 몰려가서 거기서 소요처럼 뭐 왜 이 리포트 나쁘게 냈냐 막 그런 적도 있었고요. 보유 중인 기관 같은 경우에도 그 리포트를 쓴 애널리스트 불러서 야 이거 왜 나쁘다고 너 썼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데 너 때문에 떨어지는데 이거 나쁘다는 이유를 조목조목 따지기도 하고, 그러고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증권사에 매도 주문을 아예 주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결정적으로 해당 회사로부터 찍혔다고 볼 수가 있죠. 그 회사 야 니네 우리한테 나쁜 리포트 썼어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회사에 오지 마. 그리고 자료도 안 주고 정보도 안 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매도 리포트가 적을 수밖에 없고요. 홀드나 중립 요 의견이 사실상은 우리나라에서 매도 리포트로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궁금증 확인해 볼까요? 네, 목표 주가 믿어도 될까? 이 최근 하락장에 종목의 목표 주가 괴리율도 확대되고 있죠. 현재 주가와 너무 차이 나는 이 뜬구름 같은 목표 주가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런 목표 주가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요? 저는 사실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목표 주가를 리포트에서 가장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편입니다. 네, 별로 안 보고요. 100%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보통 이제 시장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면 목표 주가도 그 이후에 또 올리고, 시장이 안 좋아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목표 주가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일반적입니다. 더군다나 목표 주가라는 게 한 달 후 또는 세 달 후의 목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는 1년 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장기 투자자가 아닌 경우에 1년을 갖고 있지 않은데 개인 투자자가 그것을 1년 후의 주가를 토대로 투자를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겠죠. 따라서 목표 주가는 거기까지 올라간다라는 개념보다는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모든 상황이 좋아지게 되고 업황도 좋아지게 되면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올해 8월 16일 이후 3개월 동안 그 분석 보고서를 낸 증권사가 3곳 이상, 그러니까 한 곳만 있으면 정확하지 않으니까 3달 동안 3곳 이상이 증권사가 분석 리포트를 낸 회사를 이렇게 봤더니 283개 증권사입니다. 그 종목이 있었는데 여기서 목표 주가가 떨어진 게 190개.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다 그냥 일률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자체에 큰 의미를 두는 것도 좀 그렇고, 또 목표가와 현재가의 그 괴리, 이것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투자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궁금증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중소형주에는 왜 애널 리포트가 많을까?
이 대형주와 비교를 했을 때 중소형주의 경우 정보를 얻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 중소형주 리포트에는 투자 의견이 없는 이른바 Not Rated NR 리포트가 많습니다. 이 중소형주에 대한 목표 주가, 투자 의견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코스피 코스닥 합해서 상장 종목이 한 2,500개 정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3개월 동안에 3개 이상의 증권사가 리포트를 낸 회사는 283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대부분 그나마 대형주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진짜 그야말로 가뭄에 콩나듯이에요. 그것도 어쩌다 나오고 아예 안 나온, 몇 년 동안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진짜 많습니다. 근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경제나 업황에 따라서 실적 변동성이 크고 주가도 뭐 엄청나게 크게 움직이게 돼 있죠. 그래서 향후 6개월 또는 1년 후의 주가를 전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리포트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의견이나 목표가는 1년을 단위로 1년 후를 예상하고 나오는 건데 그거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죠. 따라서 not rated, 즉 등급이 없다, NR이라고 투자 등급을 매기는데 투자 의견 또는 목표가를 낼 수가 없다. 너무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고 이게 나쁠 수도 있는데 주가나 실적에 변동을 줄 요인이 많다. 이 NR이라는 것은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대부분의 중소형사가 NR, 그러니까 not rated이기 때문에 이거 등급이 없으니까 이거 볼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중소형주는 그냥 당연히 NR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중에서 문맥을 읽어보시면서 그중에서 또 진주를 찾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실제로 NR 리포트 중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쪽 허투루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증권사 리포트를 읽다 보면 내용도 어렵고 또 지금 사라는 건지 팔라는 건지 애매모호할 때도 많거든요. 애매모호한 게 참 많죠. 네. 증권사 의견을 어떻게 참고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 실전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이 주식 공부에 허기진 분들을 위해서 주식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려야죠. 네,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시면은 다양한 주식 정보들을 간편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바라고요. 알면 알수록 재밌어지는 주식 투자 상암동 주식 1타 강사 쌤들의 수업은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안녕.